예, 반갑습니다. 예, 사산 오창근,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산 오창근 선지님께서는 교단 창립기에 공심의 표준적 인물이셨습니다. 공익심이 많으셨단 말이죠. 무아봉공,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유익 주는 공심의 표준적 인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사를 할 때에도 남 먼저 일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 휴식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하는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사님은 휴식시간 끝나면 다시 시작할 때는 남 먼저 탁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불법연구회의 해보, 불법연구회 우리 해보 42호에 사사님의 공심이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은 누가 썼냐면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이 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뭐냐고 하냐면은 부산에 초량교당을 건축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은 일기가 불순해서 말이죠.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신은 임칠보와 교도님 댁에 가서 이제 임시로 거처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님은 남부민교당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사님이 남부민교당으로 가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말이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지새운 김영신이 말이죠. 날이 밝자마자 공사 현장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말이지 사사님이 그 폭풍우를 다 맞으면서 공사 현장에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밤을 지새운 것이었어요. 제역도 굶으시고 밤새 추위하고 비바람에 떨면서 그야말로 초췌하신 모습으로 그 공사 현장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신이 그것을 보고 진짜 말이지 사사님의 공인으로서 말이지 무서운 것을 갖다가 그 무서운 공심의 정신을 갖다가 뼛속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명을 받아서 해보 제42호에다가 사사님의 공심이라 하는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산 오창근 선지님께서는 백수 학산리 사람인데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당시 일대에 만연했던 태을교를 신봉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웃 마을이라 오래전부터 대종사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자 그 인격과 도력에 감동이 되어서 신심이 깊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의단은 진방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교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산대봉도님께서는 대종사님을 지근거리에서, 그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많이 시봉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법인 기도를 마치시고 부안 변산에 들어가실 때에도, 입산하실 때에도 사산 오창근 선지님이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종사께서 만덕산, 내장산 등지를 다니실 때도 그 먼 산, 원산, 험로, 멀고 험한 길에 말이지 대종사님을 시봉할, 대종사께서 잡수실 식량을 갖다가 등에다 지고 다니셨단 말이죠. 대종사 내변산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 해 동안에도 말이지 영광과 변산 사이를 오가시는데 늘 등짐을 지고 지게짐을 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어서 그 식량을 져다 나르고 이렇게 해서 대종사를 시봉하셨습니다. 우리 사산 선지님은 키가 크시고 기력이 장했어, 기력이. 힘이 셌단 말이에요. 모습이 또 대종사님과 아주 닮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대종사라 그렇게 불려요. 작은 대종사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또 옷이 맞아. 옷이 몸에 맞아갖고 대종사님께서 옷을 여러 벌 얻어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사님은 대종사의 교중사 감정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교당, 초량교당 등을 지을 때, 이 건축할 때 말이지, 감력 일을 갖다가 주로 사사님이 하십니다. 원기 18년도에 8월 달에 경성지부 현재 서울교당을 갖다가 신축하게 됐는데, 옥사이원, 지금으로 말하는 건축추진위원쯤 됐겠죠? 그 옥사이원으로 일할 때,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서울교당 교무였던 응산 이완철 선진이 그때 서울교당 교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철에게 짐을 지고 서울역에 좀 가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응산 이완철이 말이지 지금 해도 교당을 짓는데 수축하는 관계인데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고 내가 또 교무지 않습니까? 교무 이신상으로 참 제가 그 짐을 지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난청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 그 짐을 갖다가 사산 오창근에게 딱 지우시고 서울역을 다녀오신 후에 이완철을 불러서 준엄하게 나무라십니다. 짐 하나 지기를 갖다가 부끄러워 여겼어 말이지.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이 중한 일인 줄 모르고 있으니 큰일이다.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들랑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거라.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응산 이완철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위신을 생각해서 채무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롯이 교단 참 전무신을 했단 말이죠. 그 짐을 오창근에게 지우고 다녀오신 후에 이완철을 준엄하게 나무라시는 법문 말씀이 대종경 교단품 11장의 법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산 대봉도께서는 서울 초량교당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당리교당, 영광 신흥교당 신축, 영산성지 대각전, 개성교당, 개성교당, 보수 등 교당 건축에 큰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공사 감력을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일꾼들과 같이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소태단 대종사께서 구인 제자의 법명을 지으실 적에 사산 대봉도의 법명이 무엇입니까? 창건이다. 창성할 창자에다가 세울 건자다. 건설할 건자다. 그 세상 창건의 순이란 공신뿐인 사산님의 사람됨을 알아보시고 창건이라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산님은 신심공심은 말할 것도 장하시지만 또 의기, 오로로자 기운기자 의기가 또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이지 대종경 실시품 9장에 있는 법문에 보면은 일경이 일본 경찰이 일본 순사가 대종사님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는 오창근 선진이 말이지 그 무례함에 붕괴해서 일본 순경을 갖다가 크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산 오창근 선진은 영산 서무부장, 총부 서무부장 등을 오래 맡아서 교단 살림을 알뜰히 보살폈고 전주교당, 은평교당 교무로 근무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총부 예감, 감찰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원기 38년, 서기 1953년에 6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십니다. 오산 박세철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님께서는 길룡리 사람인데 대종사님보다도 12살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나이는 12살이 많았지만은 그 학렬로서 집안 조카뻘 됐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극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의단을 조직할 때에는 선방단원이 돼요. 선방단원. 그런데 이제 방공사 때에 기쁘게 일을 해서 방공사를 맞이해서 기쁘게 일을 했는데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그랬는데 방공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그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 같은 건 잘 나왔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일을 해서 오히려 약하던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때 영산성지 가서 영산선언에 소속된 거기에서 간사근무를 2년 했었어요. 근데 키가 좀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좀 작았었어요. 그런데 영산성지 가서 2년을 근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관평 곳곳에 농사를 짓고 말이지 소, 돼지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2년간 근무를 하고 했더니 말이지 키가 푹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말이지 근자에 저를 만나면 어이 자네 내가 오늘 호정명이 우건이거든요. 우건이 자네 언제 그렇게 컸는가? 놀래. 그때 저도 영산성지 가서 그렇게 원불교 만나서 연지를 만나서 영산성지 가서 2년 근무하면서 19살 때 가갖고 19살, 20살 때 그때 키가 커버렸어요. 한 10cm 더 컸는 것 같아 그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오사님도 말이지 원래 몸이 좀 약하신 분인데 방공사 때 참여해가고 기쁘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 법인 기도를 마치시고 대종사님을 따라서 부안 변산에 들어갔는데 대종사님이 다시 명하시기를 오사님 보고 너는 영산성지로 돌아가서 구간도시를 수고 책임을 맡아라. 그래갖고 영산으로 가서 구간도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원래 몸이 재질이 약한 분이라서 속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치료를 하게 돼갖고 원기 10년경에
정무수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익산 총부로 와서 교중일에 전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시다가 원기 11년도에는 전라북도 임실에 그때 대종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뭡니까? 방언공사 하실 때 사제를 다 내놨다 그러죠. 사제를. 개인 재산을 다 내놔서 방언공사가 수사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변산 가셨다가 익산 총부 건설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대사모님께서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님께서는 잠시 말이지 전북 임실에 가서 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가 갖고 있던 집을 잠시 빌려서 거기 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오산 박세철 선진하고 팔산 김광선 선진이 말이지 양하운 대사모님 전북 임실에 계실 때 옆에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살펴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전일의 병이 또 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길룡리 사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백방으로 치료에 힘을 써도 낫지 못하시고 48세 이르기로 열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 박세철 선진께서는 구인 선진 가운데서도 키가 제일 작았어요. 체질도 제일 약했고 외관상 인물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안으로 성품 말이 따뜻하고 어질고 공순하고 겸손하고 겸양하고 무슨 일이나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남이 귀찮아하고 막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인내심도 남다르고 또 의지력이 또 대단히 참 셌어요. 그래서 공심가였어, 공심가. 공심가이면서도 또 상이 없어, 무상이, 무상. 건강경의 도리가 뭡니까? 무상의 도리예요, 건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다 腾비야만이 그야말로 불보살 성자가 되는데 우리 오사님은 상을 내지 않은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방언공사가 시작됐는데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약해. 키도 작고 체질도 약하고, 그러니까 힘쓰는 일을 못하는 거야. 흑짐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잔심부름, 밥 나르는 심부름, 물 나르는 심부름, 이런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보다도 젊은 동지 있잖아, 젊은 동지. 이 오사님은 대종사님보다 12살이 많았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젊은 동지들이 밥을 달라, 물을 달라 해도 말이지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잔심부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내 소임이다, 이렇게 해서 기쁘게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외적인 인물로 갖춰진 인물로는 가장 부족한 분이 오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 마음과 성품의 용심법, 마음 쓰는 거, 그것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한 오사님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선 총독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조선 총독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초창기에 원불교 전무신이 귀한 분이에요. 그죠? 누가 대종사님을 알아보고 성자를 알아보고 그 신복 지인이 되고 보필리사가 되겠냐 이 말이야. 지금도 원불교 믿으라 가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원불교가 잘 몰라보고 하는데 항차 그때 당시에 말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산 박세철이 아무리 인물이 부족하고 그래도 대종사님께서 조선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은 육산 박동국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산님은 대종사님의 친동생이셨어요. 6살이 적었어, 6살이 적었어. 근데 육사님은 또 키가 컸어. 대종사님도 키가 크니까, 형제분이 다 키가 크시죠? 용모는 자연히, 유전인자가 같으니까, 형님인 대종사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닮으셨어. 근데 성격이 아주 강직하시고 호협했어. 호협이라는 건 남자답고 호탕하고 이런 걸 말해요. 수의단 조직 때 이방단원이었는데,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를 다 함께 했어요. 그때 법인기도를 마친 후에는 전무수신 하지 않으시고, 제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대신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 노모님을 갖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친 시탕과 관련된 정황이 그 당시 이제 정황이 대종경 인도품 49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부관 변산 복례정사에서 참 제자들하고 제법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수양하시고, 그런데 모친께서 편찮으시다는 한우 소식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급히 영광 본가로 가시. 이게 옛날에 보면 조선 왕조 때도 보면 뭡니까? 높은 벼슬이 영의정하고 이런 분들도 말이지 고향에 부모님 편찮으면 쫓아내려와요. 벼슬을 냅두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리 높은 벼슬도 다 버리고 환고향 해가 고향에 돌아와서 심요살이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 부모님 산소를 지켰어요. 운막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영광 본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아우동국, 박동국, 육산 박동국에게 말합니다. 도와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 어찌 내 어머니, 내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구하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이제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 제자로 있을 때죠. 영산학원, 그때 이제 학원을 맡아 하시고 영산에 책임을 맡아 있을 때인데, 한 분은 뭐 정산용사께서 정관평 방언답하고 그 앞에 그러면 강이 있단 말이에요. 보험강이라고. 거기에서 말이지, 뭘 하고 계셔?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뭐냐 했더니, 붕어. 붕어 있죠? 조그만 고기 있잖아요. 붕어 배를 따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이지,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정산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누구를 맡기지, 그때. 이건 살생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맡겼느냐, 죄 짓는 일을. 우리 어머니가, 준타운 이훈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셔갖고, 내가 약을 하려고, 우리 어머니 약 해드리려고, 부득이하게 붕어 배를 따고 있다. 이런 일을 갖다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이지, 살생하는 일, 그런 일도 말이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 효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께서도 참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급히 부안 복례정사에 계시다가 영광을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갖고 본가로 집으로 가셔갖고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 모친의 병화를 어찌 불구하리오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을 가까이 모시고 봉양하고 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고 그들의 앞날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전쟁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다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인 네가 어머니 모친 시탕을 갖다가 정성껏 해라. 그러하면 말이지 동생인 너 덕분에 형인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에 하나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고 너는 말이지 이 형이 하는 대도 사업에 크게 조력하는 것이 되어서 이 회상의 이 사업에 말이지 불사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대종경 인도품 49장이 된 겁니다. 우리 육산 선지님은 원기 35년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 때죠. 그죠? 그때 53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손자 능산 김형국 교무 아시죠? 지금 현재 신림교당 교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산 김형국 교무님이 그 외할아버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